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자바 클래스까지 가시고 이름은 디스클로저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자바 클래스는 첫 글자가 대문자여야겠죠. 그리고 컨트롤러의 C가 또 대문자. 다음 파일에 기세 추가하시겠어요? 네, 그냥 얘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딱 파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없던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깃이 인지를 한 거예요. 내 로컬 레파지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뭐가 들어왔네? 이거 깃의 형상 관리 하실 거예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변경점으로 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 파일을 코딩해 볼 건데 위에 임포트문은 뭐 따로 쓰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부터 작성해 볼까요? 요거 아마 퍼블릭 클래스의 디스클로저 컨트롤러까지는 작성이 돼 있을 거고 골뱅이 하시고 get 매핑 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밑에 퍼블릭 스트링에 헬로 가로 열고 닫고 여기 메소드부터 먼저 만들어 보시죠. 자, 이걸 만들 건데 아마 저는 지금 로그점 했을 때 에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로그점 해보시면 에러 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선언한 적이 없는 객체를 쓰는 거잖아요. 빨간 줄이 뜨거나 뭐 이럴 거예요. 로그점 해보시면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그게 뜨는 이유가 저는 롬복이라는 거를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골뱅이의 SLF4J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클래스 레벨 위에다가 한번 선언해 보세요. 요게 로깅을 활성화해주는 롬복입니다. 롬복. 이거 한 줄이면은 그냥 로그라는 객체가 바인딩이 돼요. 자, 클래스 선언부의 윗줄에다가 골뱅이에서 SLF4J S 치시면은 뭐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에요, 여기 롬복의 로거를 생성하는 부분이에요. SLF4J. 뜨나요? 그렇게 해서 엔터 딱 치시면 자연스럽게 위에도 임포트가 될 거고 그러면서 다시 로그점 해보세요. 그러면 인포나 뭐 디버그나 이런 거 뜨시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그를 선언하실 때 막 상단에다가 주입받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SLF4J 골뱅이 하나만 선언해 주시고 소문자 로그로만 쓰시면 돼요. 이 룰입니다. 클래스별로 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쓰고자 하는 곳에. 네. 그러니까 쓰고 싶다? 로그를 안 쓰고 있는데 쓰고 싶어. 그럼 뭔가 주입받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상단에 무조건 SLF4J 골뱅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어노테이션 하나로 롬복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컴파일 레벨에서만 도움을 준다 그랬어요. 소스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고 디플로이 하면 얘는 빠집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소스에다가 로깅을 다루려고 해보시면 로그4j만 해도 그 라이브러리 갖고 오고 주입받고 그다음에 아까 컴피그 막 파일 어떻게 포맷 남길 거 이런 거 다 선언해 주면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죠. 야물에다 간단하게 예약으로 선언해버리고 불러서 그냥 호출해서 쓰는 겁니다. 롬복이 이런 걸 해줘요. 게터, 세터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대표적으로 투스트링 이런 거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쓰는 형태의 그 코딩들을 축약해서 서비스해주는 게 롬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 쓰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굉장히 편해져. 그렇죠. 지금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롬복이 1.7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별건 없습니다. 컨트롤러에서 하는 게 지금. 자, 로그 일부러 막 찍는 거예요. 로그 찍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을 출력할 건데 이거는 하시면서 그냥 귀로 들으세요. 지금 자바 7에서 생각해 보시면 자, 날짜 뭘로 선언해서 쓰세요? 클래스 자바에서. 뭐 캘린더, 데이트. 네, 그런 애들 갖고 쓰는데 캘린더랑 데이트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달력안의 날짜의 개념과 이게 안 맞아서 얘네들이 자바 8부터는 로컬 데이트라고 하는 포맷이 클래스가 생겼어요. 이건 JDK에서 제공해 주는 거고 로컬 데이트나 로컬 데이트 시간까지 찍겠다. 로컬 데이트 타임. 이런 식으로 객체가 바뀌었어요. 캘린더랑 데이트 이런 애들이 더 쓰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유념하면서 이건 자바 8에서만 쓸 수 있는 객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 데이트 타임 해서 점 해보시면 뭐 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존 하면은 그 우리가 글로벌 서비스를 만약에 해요. 그러면 이게 미국의 기준시, 우리는 뭐 동경하고 이제 서울은 똑같지만 이런 식으로 존을 또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면 OS 레벨에 있는 그 시간 객체를 가져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존도 명시적으로 아시아의 서울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는 심지어 기준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서버에 올라가더라도 그 한국 시간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서비스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존이라는 개념도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계산이나 이런 여러 면에서 그 자바 진영에서 이제 타임 객체나 데이트 객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이걸 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쓱 올려보면 java.time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죠. 이런 것도 제가 일부러 샘플 만들 때 그 칠에 없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막 넣었어요. 한 번씩이라도 코딩 해보시라고. 그래서 데이트랑 캘린더는 거의 안 쓴다. 자바 8로 넘어가요. 네. 그게 좀 불편해요. 그걸 막 계산하고 -1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현실과 안 맞는 게 있어서. 6일인가 5일인가. 그죠? 네. 실제로 나는 10일이라고 했는데 12월이고. 네. 그런 게 되게 그 사용자 친화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now라고 하는 객체는 그냥 현재 시간을 OS에서 얻어옵니다. 그리고 뭐 포맷 이런 거에다가 내가 포맷 그냥 찍어버리면은, 그죠? 데이트 포맷도 객체가 따로 있었고 원래 7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get day of month에서 뭐 얻어올 수 있는 객체도 되게 많고, 마이너스 함수도 바로 그냥 제공을 해서 날짜 대 날짜 시간 계산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객체들은 한번 점 해보시면은 플러스나 뭐 마이너스 레인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바 쪽에서 많이 쫓아가려고 움직인 모습입니다. 다른 건 없죠? 그냥 스트링 하나를 리턴하는 형태고요. 자, 여기까지 선언 되셨을 것 같고, 자, 이제 상단에다가 REST 컨트롤러라고 클래스 레벨, 아까 SLF4j 밑에 REST 컨트롤러라고 선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REST API를 만들려면은 요 한 줄만 써주시면 돼요. 컨트롤러에다. 끝납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환형이 객체면 제이슨으로 내려주고요. 스트링이면 그냥 스트링 그대로. 화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주에 정도 할 건데 화면을 개발하는 컨트롤러는 REST가 빠져요. 그냥 컨트롤러예요. 이게 해주는 역할은 뭐랑 좀 비유를 해볼 수 있냐면 올려보면은 뭐 되게 많죠. 얘는 또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노테이션들을. 리스폰스 바디라는 어노테이션은 나중에 뭐 제이슨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스트링을 만들어주는 객체고, 여기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합쳐진 형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컨트롤러 이 어노테이션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 문서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그 자바독이 뜹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 IDE도 인텔리제이가 더 좋은 게 이런 게 좀 더 잘 지원이 돼요. 물론 뭐 이클립스 됩니다. 어쨌든 돌아가서 REST 컨트롤러라고 선언을 해주심과 동시에 그냥 REST API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반환만 해주면 끝나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제이슨으로 만들어서 스트링을 내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러처 구조에 그 이런 MVC 구조를 쓰는 곳에서도 내려줄 수는 있어요. 제이슨을 만들어서 내려줄 수는 있으나 URL 만들려면 또 한 셋 만들어야죠. 아주 막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헬로라고 하는 메소드 위에다가 골뱅이 해서 get 매핑 한번 쳐보시죠. 여기가 또 이제 중요한데, 골뱅이 해서 보시면은 제가 매핑만 제가 이렇게 매핑만 지금 선별해 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뭐 있죠? get 있고 post 있고 delete 있고 리퀘스트라는 것도 있고 put 있고 패치 있고 뭐 되게 많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허용하는 게 리퀘스트 매핑이에요. 기본적으로. 리퀘스트 매핑은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고 그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옵션 줄 수가 있어요. 메소드. 그죠? 그러면 리퀘스트 점 뭐 get. 지금 이 선언하고 아래 get 매핑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선언의 축약형이 요 get 매핑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려면 리퀘스트 매핑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이게 어려우니까 get 매핑. 이렇게 된 거고. 자, 이렇게 선언해서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URI. URL이 아닙니다. URI입니다. 그 URL은 실제 물리적인 그 위치고요. URI는 논리적인 위치예요. 그냥 우리가 나눠주는. 그래서 여기에 선언해준 이 녀석이 스트러처로 다시 가보면 XML에 있는 그 매핑 설정 파일, 그것과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설정 파일 잡아줘야죠. 그 다음에 아마도 요 메소드명 갖고 막 매핑시키고 이런 룰이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바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XML도 만들어줘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XML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어노테이션을 읽어요. 자, 여기서 또 빠진 게 뭐냐면 설정 중에 우리 xconf. 자, 이런 거는 빈으로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걸 xconf에 다 정의를 해놔요. 빌드 할 때 보면. 컴파일 해가지고 얘네들은 뭐 쿼리 서비스도 쓸 거고 이거는 이제 뒤에 디펜던시 쪽이고 이 서비스 자체를 컴파일에 넣고 이런 것도 다 그 xconf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런 녀석들을 요 REST 컨트롤러라고 선언했던 요 한 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서비스에 가면은 골뱅이에서 서비스라고 선언할 거고요. 다오에 가면 골뱅이의 레파지토리라고 선언할 거예요. 이 선언문 하나만 있으면 빈으로 인식해요, 스프링이. 아, 얘는 그 컴파일하고 로드 할 때 그 얘는 인스턴스화 해가지고 내가 메모리에 올려야 될 녀석이구나. 빈으로 갖고 있어야 될 녀석이 이걸 식별해 버립니다. 그 xconf들을 다 없애주는 게 이 한 줄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이 안에 가보면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이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레스트 컨트롤러 밑에 보면 컨트롤러 있다 그랬죠? 컨트롤러 클릭해보면 이 안에 컴포넌트라고 있어요. 사실은 저 컴포넌트라는 걸 읽어요, 스프링은. 그래서 컴포넌트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얘를 빈으로 만드는 거는 그냥 골뱅이하고 컴포넌트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다 똑같은데 서비스냐 그 레파지토리냐 컨트롤러냐 이게 좀 이게 목적이 다르니까 한 번 더 랩핑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은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스프링은 읽는다. 그래서 MVC에서는 컨트롤러 또는 레스트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그리고 서비스 레이에서는 서비스, 그리고 다오 쪽에서는 레파지토리,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두 다. 이렇게 빈으로 읽어드려야 내가 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호출할 때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제서부터. 저는 이미 짜놨지만 이렇게 한 줄만 하면 주입이 끝난 겁니다. 서비스를 쓸 때. 근데 이거를 우린 지금 어떻게 해요? xconf에다가 다시 선언해. 쿼리 서비스, 메시지 서비스, 그죠? 무슨 서비스 5가지인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제공해 주는 게. 걔네들을 별도 파일에 선언해 놓고 읽으면서 얘를 막 주입하는 거고, 얘는 정의 형태로 선언해 주면 그걸 읽는 거고. 훨씬 편하겠죠? 간혹 xconf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까먹고 다 짜고 빌드 해보면은 안 올라가요. 그 패키지가 이제 빌드 쪽에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걸 제가 인턴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면은 그분들은 옛날 환경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편한지를 몰라요. 마치 스마트폰을 예전서부터 원래 썼던 것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걸 인터넷을 한다고 이게 놀랍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코딩 하셨고, 겟매핑 하셨고, 자, 이제 스트러치랑 좀 다른 점을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스트러치에서 어떤 URL을 작성했다고 치고요. 우리가 get과 post를 나눠서 그 매핑 해줄 수 있나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URL을 하나 만들었어요. 액션스 해가지고 거기에 get 방식으로 던지는 거랑 post 방식으로 던지는 거랑 서버에서 얘는 받고 얘는 안 받을게요가 돼요. 메소드 안에서 코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은 컨트롤러가 무조건 받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get 매핑이라고 하면은 포스트로 날리면 얘가 바인딩이 안 돼요. 네.
요 말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어떤 URL이든 포스트로 호출하고 있는 걸 get으로 넘기면 다 호출이 돼요. 지금 뭐 kind건 뭐 어디건 간에 그런 것도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저 메소드 레벨까지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언해놓고 포스트로 쏘면은 없어요. 404가 떨어져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고 get으로만 호출하면 맵핑이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프로듀스라 그래서 컨슘스 그래서 미디어 타입 같은 거 있죠.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제이슨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고 손치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get으로 던지는데 그 던질 때 리퀘스트 객체에 보면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에 HTML의 텍스트 이런 게 있고 마인 타입이 있어요. 그거 레벨까지도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렇게 호출해야만 얘가 딱 바인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REST API를 만들 때는 요 컨텐트 타입까지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get으로 호출해버리면 바인딩이 안 돼버리게 정확하게 스펙이 일치해야 얘가 딱 바인딩이 되게. 그래서 우리 내부 API나 외부 API 보면은 매핑 옆에다가 뭔가 컨슘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소만 한 줄 치면 안 돼요. 매핑. 마임 타입까지 정의해서 호출해야지 딱 매핑이 되지. 아까 그 get, post, put 이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세한 레벨까지도 그 정의를 할 수 있게 한 게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던 막 제어의 역전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왓스에 의존해 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제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REST API를 짜려면 여기다가 다 그런 것까지 마인 타입까지 정의를 해가지고 선언하시고 불필요한 호출이 매핑되지 않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건. 예. get만 보는 거예요. 그냥 get이냐 아니냐만 보고. 그러니까 if문이에요. 약간. 그렇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저장하시고 컴파일 에러는 없을 겁니다. 아마 런 하시고요. 나도 런을 해야 되겠구나. 자, 런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오른쪽에 그레드를 여셔서 부트 런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면 메인 클래스 우리 지금 여기 오토메이션이라고 만들었던 패키지 밑에 보면은 가장 루트에 스터디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메인 메소드가 있는 여기서 우클릭해서 실행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서 부트 런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클릭해서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요 메인 메소드 위에 보면 요 실행 버튼 이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메인을 실행하는 거예요. 전부 다. 메인을 실행하는 건데 실행을 해보시면 지난주랑 로그가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색깔이 좀 입혀져서 나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로그 폼에 잡아놨죠. 여기 지금 막 인포 이런 거 하늘색이잖아요. 이런 거를 아까 그 로그 폼에서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콘솔 쪽에. 여기에 지금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레벨 줬죠. 뭐 나와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해주면 조금 더 가독성이 좋아져요. 개발하실 때. 지금 굉장히 그 까만 바탕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막 테일 프로그램 따로 써가지고 로고 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사라질 수 있겠죠. 잘 뜨셨나요? 네. 여기서 확인할 거는 우리가 아까 서버.점 포트 해가지고 80 포트를 바꿨어요. 지난주에는 8080이었고 간단하게 저 설정만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포트 80 해가지고 이렇게 찍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80 포트를 뜬 거예요.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그럼 어떻게 붙어야겠습니까? 로컬호스트 호스트에 먼저 그냥 80 포트를 확인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8080까지 쳤어야 나왔는데 그렇죠? 슬래시 지금 API에 헬로였나요? 네. 헬로 치면 그렇죠? 나오죠? 그래서 F12로 보면 이런 식으로
get으로 호출했고, 그죠? URL이 이렇게 돼 있고 200 떨어졌고. 그때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주면은 캐시 컨트롤 들어가지 않네. 오케이. 요 accept 절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아까 그 저희가 그 컨슘 요 잡아본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에 제이슨만 받겠습니다를 선언한 거예요. 아까 예시는. 근데 보통 아무것도 안 하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막 던져주거든요. 아무거나 다 앞에서부터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레벨인데, 자, 이렇게 해서 받아지는 거 확인했고, 간단하게 요거를 포스트 매핑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호출이 안 되겠죠? 포스트 매핑. 하고 세이브 하시고, 우측 상단에 재기동. 지금 저처럼 실행했을 때 404 이렇게 에러 페이지 405가 뜨네요. 에러 페이지가 이렇게 뜨시면 됩니다. 자, 지금 404가 아니고 405가 뜬 거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URL이 당신이 호출한 요 API hello라는 URI가 없는 건 아닌데 네가 요청한 메소드는 허용이 안 돼. 그래서 메소드 not allowed죠. 그래서 뭔가 화이트 레벨 에러 페이지가 나오면 제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뭐 이런 원리 때문에 같은 URL로 메소드만 컨트롤해서 CRUD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REST API를 만들 때 같은 URL 쓰고 여기다가 get으로 하면은 select성이 되는 거고 post를 던지면 create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소스는 수정해 주시고요. get 매핑으로. 그리고 잠깐 스탑 해놓고 서버는 요 안에서 뭐 특별히 질문은 없으시죠? 뭐 어려울 만한 건 없어서. 그래서 요런 뭐 이제 새로 생긴 자바 8에서 생긴 뭐 객체나 이런 거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로고 찍는 것도 막 해보시고. 요거 설명 안 드렸네. 로그.info에다가 우리 지금 현재 로그 막 플러스로 이렇게 스트링에 이어서 쓰고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이 중괄호를 안에 써주고 컴마로 바인딩 해주면 이렇게 알아서 들어가거든요. 요 줄이 이해가 되세요? 요 줄? 중괄호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고요. 네, 중괄호 그냥 열고 닫은 다음에 요 순서대로 첫 번째 파라미터를 바인딩해요. 두 개면 중괄호가 두 개면 돼요. 직원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안 쓰시고 대부분 벌써 플러스로 썼어요. 네. 그래서 근데 가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수가 중간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로고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바인딩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찍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후 결과 확인, 그죠? 80 포트 바뀐 거 봤고 이렇게 해서 로고 출력한 거 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응답을 우리가 지금 스트링 한 줄로 줬는데 이거를 제이슨 형태로 주고 싶은 거죠. REST API 그러면 이제 주로 제이슨으로 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응답 객체를 위한 DTO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DTO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new 클래스 이름은 Hello Response DTO입니다. 이번에는 이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리스폰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제이슨으로 떨어질 거예요. 일단은 다 이대로 코딩하세요. 여기 뭐 데이터랑 빌더 이런 거 있을 건데 이거 다 그대로 코딩하세요. VO와 그 DTO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뮤터블한 객체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바 진영에서도 레코드라는 또 객체가 나왔어요. 그 제가 지난주에 자바 JVM 버전에 따른 차이점 할 때 레코드라는 게 10일인가 보면 있을 거예요. 그 레코드가 이뮤터블한 DTO 객체예요. 그러니까. DB에서 쿼리 했잖아요. 그 레코드라는 객체, 자바 객체입니다. 스트링 같이. 거기다 담아가지고 뒤로 반환하면 얘는 그 셋이 안 돼요. 변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세팅해주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만드는 DTO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터만 그 정의해주고 그 만들 때 생성자로 만들 때만 세트해주는 방식으로 해주면 이뮤터블한 객체가 되는 거죠. 세터가 없는 거지, 세터.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적으로 뒤에 가서 아무것도 바뀌면 안 되는 객체다 그러면은 얘는 게터만 선언해주고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만 그 필드 멤버 필드들을 이제 설정해준다. 약간 이렇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딩 양이 얼마 안 되죠? 자, DTO의 헬로 리스폰스 DTO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또 롬복이고요. 빌더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롬복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위에 쓱 올려보시면 여기 문서 다운로드 해야 보이려나? 그 아까 그래서 잠시 돌아가면 잠시만요. 제가 지금 데이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에 문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좀 더 자바독을 받아본 건데 여기 보이시죠? getter, setter,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toString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하나로 묶인 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getter, setter를 다 포함한다. 거기에 뭐 toString, 그 다음에 생성자 주입 방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getter, setter를 다 포함하는 게 이제 데이터다. 귀찮으니까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주 쓰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문법은 메시지라는 필드와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는 필드에 getter와 setter가 다 제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그죠? 그리고 빌더라는 그 어노테이션은 빌더 패턴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여기 제가 멤버 변수를 2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이게 20개예요. 우리 뭐 상장 원부 같은 거를 DTO로 하나 선언해 놓고 쓴다 그러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생성자 주입으로 만들 건데 1번, 3번만 그 생성자로 받고 만들고 2번, 5번만 만들고 3번, 10번, 11번만 머리 아프잖아요. 이거 다 생성자로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더 패턴은 내가 객체에다가 점 하면은 이 멤버 필드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필요한 것만큼만 셋 해가지고 빌드 해주면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거 실습할 겁니다. 네, 할 건데 2개라서 되게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20개, 100개 이렇게 돼버리면 생성자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제약적이고 소스가 지저분해져요. 자, 그러면 역으로 빌더라는 걸 만나면 롬복은 뭘 해주냐면 얘에 대한 생성자의 경우의 수를 다 뒤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컴파일할 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에요. 객체에서 점 해보면 무슨 멤버 필드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빌더 패턴으로 만든다라고 많이 써요. 필드에서. 빌더 패턴으로 객체를 생성자를 만든다. 그리고 데이터는 getter와 setter, toString 이런 애들이 좀 합쳐져 있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tter만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getter. 끝. 그러면 밑에다 여기다가 생성자나 getter나 이런 거를 만들어줘도 얘가 컴파일할 때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객체 생성해가지고 점 해서 get 뭐뭐뭐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점 set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로 선언해버리면 세터도 있기 때문에 요 모습이 되는 거죠. 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라고 했어요. 이거는 필수적인 그 파라미터를 받는 생성자 그래서 얘네들을 받아서 주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개념도 있어요. No argument constructor. 생성자 파라미터 없는 생성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간단하게 만들 거면 이렇게 많이 쓰고 정말로 고민해서 뭘 만드실 거면 getter를 써야 되냐, setter를 써야 되냐를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실습이니까 간편하게 데이터 선언하고 빌더 선언해주고 쓰고 싶은 멤버 변수만 선언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멤버 변수의 변수 명이 바뀌더라도 그 getter와 setter를 알아서 바꿔줘요. 안 그러면 선언했을 때 또 가서 또 바꿔야 되잖아요. 실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위에 거 말고요. 그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getMapping해서 버전 2를 만들 거예요. V2. 그 위에 거를 복사해서 아래다 하나 복사해서 만드세요. 만드시고 스타트랑 엔드 로그 찍어주는 거 하나 바꿔주시고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일단 로그 위아래로 만드신 다음에 중간에 끼시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바 타입이라고 그 타입 추론형 변수라고 하나 있다 그랬죠? 타입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바가 드디어 이제 억지로 썼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주면 앞에다가는 원래 hello response DTO 대문자로 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 바라고 선언해놓은 변수에 자동으로 자료형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바뀌어요. 그게 자바스크립트랑 달라요. 자바스크립트는 인트 넣었다가 막 다 자료형도 바뀌고 데이터도 바뀌고 하는데 얘는 자료형은 이때 결정되고 안 바뀝니다. 자, 이거 빌더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빌더 패턴은 우리가 아까 DTO라는 객체를 선언했는데 일반적으로 얘를 어떻게 쓰십니까? 얘를 일반적으로 hello 이렇게 선언하고, 그죠? 참고로 이 정도는 그냥 커뮤니티에서도 돼요. 지금 방금 저처럼 이렇게 하고 는 new 뭐 이 정도는 하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바 hello response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hello 뭐뭐 build 객체점에서 빌더까지 치시면 빌더까지 치시고 점 해보시면 이제 멤버 변수로 우리가 선언해놨던 게 뭐였죠? 메시지랑 로컬 데이터 타임이죠? 얘네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빌더 밑에 자료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초기화하겠어. 만들면서 생성자로. 그러면 오케이. 테스트. 하고 얘만 빌드 마무리 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멤버 변수 중에 하나만 선언해서 만들겠다. 이 객체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둘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 로컬 데이트 타임에서 로컬 데이트 타임 점 now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다 세팅해서 이 객체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빌더 패턴을 쓰시면 안 그러면 우리가 생성자를 그냥 저걸 또 다시 참조해서 가보고 막 넘겨야 되잖아요. 개수는 몇 개고 선언이 돼 있나 막 궁금한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빌더 해서 이렇게 엔터 쳐서 계행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런 정도로. 마지막에 빌드라고 하면은 그때 위에 있는 new 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얘가 딱 여기로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뒤로 얘는 주입이 됐기 때문에 점 get 해보면 get 메시지 로컬이랑 get 클래스는 원래 나오는 거고 이 두 개를 알아서 만들어줬죠.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예상대로 데이터라는 걸 썼기 때문에 set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선언해놓고. 근데 아까 신성님 말씀처럼 얘는 이뮤터블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바꿔주면 돼요. get터만. 그리고 required argument는 선언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만들어진 객체를 get은 여전히 보이지만 set은 안 보이죠. 세터를 롬복에서 선언을 빼버렸기 때문에 세터를 정의해주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 뭐 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오케이. 나도 좀 이거 좀 연습을 해봐야겠다. 얼티밋을. 자, 지금 그래서 빌더 패턴 연습해 본 거고요. 요게 멤버 변수가 20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생성자랑 이런 것들을 선언한다고 생각해보면 이거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 막. 그러면 막 짜증나는 거죠, 수정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만 하고 빌드 때려도 되고 전부 다 안 하고 그냥 바로 빌드 해도 돼요. 그러면 no argument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리턴 해줘요. 자, 우리는 자바 순수한 객체를 리턴 해줍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해 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새로 실행하시고 V2까지 붙여서 한번 줄여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REST API 같은 거 만들면은 막 통신 테스트 하려고 컬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참고로 얼티밋은 그냥 파일 하나 만들고 그런 테스트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http라는 확장자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막 선언해 놓고 실행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굉장히 좀 편해집니다. 네. 편해지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선언한 거 나왔고 그 옆에다가 V2 선언해 보면 예상한 대로 프리티 적용해 주면 이렇게 그죠? V2 가보면 프리뷰 해서 보면은 우리가 제이슨 형태로 API 호출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프레임워크로 한번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리스폰스 해주는 아까 우리 그 컨텐트 타입 그것도 맞춰줘야 돼요.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맞춰줘야 되고 리스폰스 객체에다가 그리고 내용 자체도 스트링이 저렇게 제이슨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바의 오브젝트를 그대로 리턴했을 뿐인데 바인드 매퍼가 알아서 바꿔주거든요.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제이슨으로 바꿔요. 그리고 XML 하고 싶다? 그럼 중간에 컴피그를 좀 하나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또 XML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스프링 버전이 올라가면서 우리 아까 상단의 컨트롤러에다가 우리가 내려줄 펀션 타입 이런 거 정의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만 선언해주면 그 타입으로 알아서 바꿔준다고 알고 있어요. 테스트까지는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선언해 놓으면 알아서 지가 제이슨으로 내려주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XML 형태, 텍스트 XML인가 막 그래 어플리케이션 XML인가 그 마임 타입이 있는데 그렇게 정의해주면 그 형태로 내려주고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API를 JSON 형태로 XML 형태로 내려주는 형태다라고 이걸 만들어요. 우리가 서버를. 그러면 똑같은 컨트롤러 두 개를 가지고 하나 메소드를 더 빼서 컨슘 타입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객체만 오브젝트만 리턴해주면 된다. 예. 주로 DTO가 됩니다. 그럼 뭐 깔끔하죠? 요거 이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거 아까 DTO 가서 이름만 바꿔주면 끝나요. 게터, 세터 건드릴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하려면 좀 불편하니까 이제야 이제 스웨거라고 해서 테스트를 좀 도와주는 REST API를 도와주는 툴을 설치할 겁니다. 이것도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고요. 요거는 참고로 스프링이랑은 상관은 없어요. 스프링이랑 상관없지만 스프링 진영에서 감사하게도 편하게 얘를 쓸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게 좀 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는 이 부분 요거 어디 설정해야 됩니까? build.gradle 그 파일로 가서 요거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교환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하시잖아요. 나 어디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메이븐 센트럴 거기 가보시면 돼요. mvn-repository.com 메이븐 센트럴에 가서 지금 다만 이제 키워드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키워드 그죠? 이런 거 뭐 스웨거라고 한번 쳐볼까요? 물론 이제 이거는 스프링이랑 상관없긴 한데 스웨거라고 내가 치고 싶은 검색하고 싶은 거 하나 치면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렇게. 그 스웨거 어노테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쟤는 이제 스프링 뭐더라 이름이 스프링 닭의 오픈 API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 나오네요. 들어가서 버전 확인해보고 넣으면 됩니다. UI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찾아보긴 해야 돼요. 뭘 내가 불러야 될지는 여기 가서 찾아보면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영어로 되게 어려운 vulnerabilities 여기가 이제 취약점 나온 거 빨간색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얘는 취약점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전체 버전에서. 그럼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어딘가에 들어가 보면 얘도 취약점이 있네.
그래드를 가져오는 요 명령어가 있다 그랬죠. 요것만 갖다가 빌드.gradle 그래드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유명한 것들은 그냥 블로그에 아무 데나 치시면 요런 그 문자열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 문자열을 여기도 콜론으로 뎁스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뎁스, 그룹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콜론, 마지막이 버전. 그룹, 아티팩트, 그리고 버전. 그래서 이대로 써주시면 제가 여기 써놨죠. 저장하자마자 그 우측 상단에 요 리프레시 모양의 요 아이콘이 등장할 겁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그때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되겠죠. 참고로 스프링 닥으로 검색하시면 두 번째 거네요. 스타터에 아까 스타터로 묶여 있는 건 다 스프링에서 이렇게 모아둔 거라고 그랬죠. 웹 MVC UI까지 해서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은 2.6.0이 최신 버전이네요. 그러면 저는 2.3.0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2.6.0을 갖다 넣으셔도 됩니다. mvnrepository.com에 가셔서 스프링 닥을 검색하시고 두 번째 스타터 패키지 웹 MVC UI를 고르신 다음에 나오는 최신 버전 24년 6월 30일 버전을 들어가시고 거기에 있는 그래들의 숏 버전 요거 카피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V2에 개발자 독을 많이 뜯어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항상 다 일반적인 것도 있고 리퀘스트에는 이렇게 헤더가 붙어요. 헤더가 붙는데 얘네들은 다 호스트, 로컬호스트고 쿠키 뭐 붙고 하는데 요겁니다. 요거 억셉트 부분 요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브라우저는 이렇게 던져줘요. 제일 먼저 앞에 거부터 맵싱되면은 그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텍스트 HTML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브라우저 입장에서 화면을 그려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브라우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던지는 거고 만약에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한다 손 치면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accept 절에 어플리케이션 다시 제이슨을 반드시 마임 타입을 정의해서 쓰세요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같은 URI지만 나 제이슨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마임 타입을 그렇게 던지면 되는 거고 엑셀로 받고 싶어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엑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URI 자원을 받고 싶은 형태로 호출하면 뒤에 서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근데 로깅 할 때 불편하잖아요. 우리 모니터링 할 때. 저기 URI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로그를 잘 안 남기니까. 그래서 뒤에다가 슬래시 제이슨, 슬래시 엑셀 이런 식으로 URI를 좀 나누기도 하죠. 그건 약간 이제 운영의 묘고요. RESTful API를 만드신 학자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한 거긴 하죠. 그래서 RESTful API를 만들 때는 사실 자바에서는 스프링이 제일 좋고요. 파이썬도 충분히 잔고가 있으니까 지원이 되니까 그런 프레임워크를 써주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만들 때. 이거를 스트러처로 다 구현한다고 생각하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자, 되신 분들은 라이브러리 올라왔고 이제 뭘 만들 거냐면 컨트롤러 파일이랑 같은 뎁스에다가 디스클로저 아까는 컨트롤러 파일이고 지금은 스웨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거예요. 이거 자바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소스로 가보면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에 자바 클래스를 고르신 다음에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위에 클래스 말고 인터페이스. 요렇게 놓고 이름을 쳐주시면 돼요. 디스클로저 이렇게. 그게 어디 내가 캡처를 안 해놨군요.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가 아니라 퍼블릭 인터페이스로 나오죠. 예시에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이름 해놓고 여기 바꿔주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냥 코딩하면서 들으시면 우리가 내부 API나 외부 API에 아마 좀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냥 컨트롤러에다가 우리가 이런 어노테이션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웨거 영역의 어노테이션이고 이거는 그 AP 영역의 어노테이션인데 섞여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김정훈 책임이 우리 ESG 할 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분리하는 패턴의 전략을 좀 도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니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선언식으로만 쓰기 때문에 스웨거는 그냥 정의만 해주면 되거든요. 어노테이션만 딱 있으면 돼서
이거를 인터페이스로 빼서 여기다 딱 정의해버리고 소스에는 그냥 정말로 API 관련된 노테이션만 이렇게 하니까 좀 관리하기가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요 스웨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선언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스웨거에서 아까 그 빈을 다 읽어요. REST API 이런 걸 다 읽어가지고 만들어 주는데 설명 문구가 안 달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글로 쉽게 도큐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달아놓는 이 코멘트들이 안 보입니다. 그냥 원래의 본연의 그대로 보이는 거죠. 제가 다 정의 안 해놨거든요. 제 소스에. 한번 띄워볼게요. 가만히 둬도 그냥 영어로 된 원래의 그 메소드명과 이런 형태로 가고요. 그래서 요 파일과 요 파일이 쌍을 이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익스텐드가 두 개가 있는 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상속을 여러 개 할 필요는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라고 끝나는 자바 파일과 인터페이스가 하나로 이렇게 구성한다. 어차피 이걸 좀 나눈다면 디스클로저 뭐뭐뭐 컨트롤러 이게 또 다른 파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 상응하는 스웨거 파일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 두 개는 한 쌍이다. 그런 계열로 가면 얘가 얘를 임플리멘트 하니까 여기에 없으면은 뜰 거예요. 이렇게 임플리멘트 하라고. 오버라이드 하라고. 그러니까 반대죠. 스웨거에 정의가 돼 있는데 여기 없으면은 안 되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임플리먼트 한 거니까. 당연히 그 메소드를 다 구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다 선언해나 봅니다. 아닌가? 한번 띄워볼게요. 제가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데 다 썼는데 이거 하나 빼볼게요. 이거 하나 빼보자. 이렇게 빌드하고 지금 일부러 그 선언해 놓은 거 중에 하나를 뺐어요. 그러면은 그 인터페이스에는 없는 메소드인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한글이 없는 거 있죠. 유저스. 얘는 지금 제가 아무것도 스웨거라는 인터페이스에 선언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이제 태그에 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안 나오죠. 얘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샘플도 그죠? 지원이 되고 이거 스키마 뭐지? 그러면은 아이디는 뭐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제가 쓰질 않아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스키마 해보면 원시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안 나오진 않는다. 식별은 다 돼요. 그냥. 그래서 스웨거는 무조건 우리가 그냥 REST API라고 컨트롤러만 어노테이션만 선언하면 다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 패키지 밑에 있으면 돼요. 근데 원래 예전 거는 아마 세팅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복잡했어요. 뭐 이거저거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많이 위로 가면서 간소화가 됐어요. 몇 줄 안 써도 쉽게 세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3.0이라 그래서 이게 그 오픈 API 닥이라고 하는 버전이 공식화된 버전인데 그걸 3.0 스펙으로 맞췄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 API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임주임이 여기 우측 상단에 그룹핑을 좀 해놨어요. 메뉴 뭐뭐 탁 주제 누르면 촥 뜨고 이렇게 우리 마치 그 ERD의 주제 영역처럼 서브젝트 영역처럼 그런 식으로도 좀 그룹핑도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대충 됐나요? 코딩이? 복사가 안 되죠? 자 그냥 두 개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 상단에 있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상단에 있는 태그라고 하는 그 어노테이션은 이 API의 대제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나중에 화면으로 가면 여기에 표출됩니다. 여기 여기 상단에 지금 제가 공시 자동화해서 이렇게 태그 선언해 놓은 게 이 레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최상단에다가 선언했죠. 여기 태그. 그러니까 이 지금 작성된 이 파일 안에 있는 제목이 뭐지? 이렇게 반대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하나하나의 API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이고요. 메소드 위에 있는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서머리와 디스크립션이 화면에는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디스크립션이고 여기 서머리예요. 그래서 적당히 필요한 만큼 기재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헬로, 그죠? 헬로만 하기로 했죠? 헬로는 스트링 하나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헬로는 그냥
파라미터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바로 실행해 버리는 거고, 헬로 버전 2는 이것도 없었죠.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제이슨으로 그냥 쉽게 떨어지고, 응답 코드랑 아까 그 헤더 영역 이런 거를 개발자적으로 띄우지 않아도 응답 시간까지 편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에 파라미터가 전혀 없는 거라서 그렇긴 한데, 제가 파라미터 있는 거를 나중에 실습할 겁니다. 유저스 여긴가? 신규 등록 같은 거 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제이슨으로 파라미터 던질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편해요. 스웨거는 변수 막 조작해서 이제 익스큐트 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다시 컨트롤러 파일로 가셔서 지금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됩니다. 임플리먼트. 그래서 컨트롤러 구문 옆에 임플리먼트 하면은 D 대문자 쓰면 아마 스웨거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지. 이 정도는 커뮤니티에서도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작성한 인터페이스를 이 컨트롤러 클래스가 구현할 거예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웨거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면서 없으면 빨간 줄이 뜨겠죠. 근데 두 개가 다 아마 있을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상속시키는 게 전부 다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스웨거 영역과 AP 영역이 소스가 어노테이션이 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 컨트롤러 밑에 파일들이 되게 많아진다 그러면 컨트롤러 밑에다가 서브 패키지를 또 만드세요. 또 만들고 파일 2개씩 묶어 놓으면 되는 거죠.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4개 싹 뿌리든지 이렇게. 이거는 가독성에 맞게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플리케이션.yaml 파일에 가서 제가 스웨거라고 해놔서 아까 그 드림 파일 있죠? 거기서 복사하셔도 돼요. 스프링 닥에 스웨거-UI에 패스랑 디스플레이 리퀘스트 듀레이션, 이 2가지 옵션 줄 겁니다. 주석에 써놨지만 패스라는 옵션에는 내가 어떤 URI를 치면 스웨거 화면에 들어가도록 하겠어 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 내부 API, 외부 API는 다 API 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슬래시. 그래서 모든 시스템에 슬래시 API 닥 하면은 스웨거 화면으로 진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스웨거를 이렇게 구현했어요. 테스트하고 개발할 땐 편한데 가동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동에서도 테스트하기 편하죠.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보면은 더 편리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숨기고 싶어, 만약에. 그럴 때 우리 막 AOP 이런 거에서 이쪽 IP는 허용하고 이쪽 IP는 하지 마,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겠죠. 앞에 게이트웨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찾아내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근데 이걸 알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문제될 건 없어서 어차피 이거는 사실 그냥 호출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 리퀘스트 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응답 시간을 표현해 줄 거냐 말 거냐인데, 제가 아까 화면에 미리 보여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호출하고 나면 마지막에 리퀘스트 듀레이션 얼마나 걸렸다, 요거 표출해주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로그에다 처리 시간 같은 거 많이 남기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그래서 F12 해보고 얘를 뿅 던져보면 이 콜이 실제로 200이 잘 떨어졌고 시간이 14 마이크로세컨드 걸린 건데 얘는 71이죠. 그러니까 얘는 드로잉까지. 이거는 스펙상으로 통신을 이렇게 해왔고 가져온 걸 여기다 화면에다 드로잉 해준 게 여기까지 걸렸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옵션을 표출해 주는 게 이 옵션. 별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실행하면 돼요. 실행을 해주시고 로컬호스트에 슬래시 API 닥이라고 우리가 아까 컴피그에 잡았으니까 그대로 URI를 주시면 리다이렉트 되면서 스웨거 UI의 index.com 이걸로 이동할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셔도 되지만 슬래시 API 닥이라고 치시면 딱 리다이렉트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두 개가 뜰 거예요. 두 개. 그러면 파라미터는 없을 테니 누르셔서 try it out 누르시고 execute 실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v2라고 하지 않은 애들은 스트링만 리턴하니까 스트링이 그대로 나올 거고, 두 번째로 v2라고 던진 친구는 제이슨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리스폰스 헤더스에 보면은 컨텐트 타입이 어플리케이션의 제이슨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응답받은 전문을 뭔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카피하거나 다운로드도 여기 버튼으로 그냥 클릭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간편하게도 위에 컬 명령어로 예시가 나와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딱 복사해서 커맨드 던져볼까요? 복사해서 던질 건데 저게 이렇게 하면은 저기 역슬래시가 안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만든 다음에 통신해주면 배드 얘는 더블 코테이션 써야 될 거야. 참고로 이렇게 윈도우에도 지금 그래서 컬 명령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리눅스 커널이 약간 들어오게 된 배경이랑 조금은 비슷해요, 얘도. 되죠? 컬로 딱 때리면 우리 예상하는 그 녀석이 돌아오죠. 헤드도 찍고 싶다 그러면 -i. 그러면 컨텐트 타입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에 뭐 청크드 방식의 면제고 응답 전문 딱 들어오고 이거를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겁니다. 리눅스에서 이대로 실행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컨슘스 옵션이 요거예요. 요거. -대문자 h가 헤더 옵션이거든요. accept 해가지고 절을 주는데 이거는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서버 네가 내려주는 걸 받을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으로 호출하세요. 그 다음에 뭐 엑셀로 호출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의해주면 돼요.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호출하면 그 컨트롤러가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메서드랑 여러 가지 리퀘스트 헤더,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패스 뭐 여러 가지를 더 쓸 수 있는 전략이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스웨거 이렇게 연동해봤고, 스웨거 연동하는 거 간단하죠? 네, 별거 없습니다. 아까 그 인터페이스는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아까 컨트롤러 파일에다가 태그 뭐 이런 거 그냥 어느 식으로 똑같이 달아버려도 돼요. 한 파일에다. 너무 지저분해져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왼쪽에 있는 아이콘 중에 두 번째 거, 위에서 두 번째 거 커밋 눌러주시면 변경점이 식별되시나요? 네. 그러면 그 상단에 있는 조그만 버튼에서 모드 펼치기 하시면 쫙 나올 거예요. 쫙 나오는데 저처럼 이렇게 그 디렉토리 구조로 안 나오시면 눈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은 뭔가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보기 편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줄로 나오는 게 좀 거북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나올 건데 저는 이렇게 디렉토리랑 모듈 이렇게 선택해서 좀 더 패키지 구조로 나오게끔 이렇게 쓰는데 다 선택해 주시고 적당한 커밋 포인트를 커밋 메시지를 하나 작성해 주시죠. 알아서 하십시오. 샘플을 안 드리면 어려워해서 컨트롤러 생성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아마 커밋 앤 푸시 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커밋하고 그냥 푸시 따로 했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차피 내 거잖아요, 레퍼토리가. 그러니까 커밋 및 푸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문법이 틀렸는데 할 거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무시하시면 돼요. 무시하고 커밋하고 푸시. 예. 자, 그리고 나면 다시 왼쪽 하단에 git 눌러보시면 여러분의 로컬 쪽에 피처에서 나와 있던 그 녀석이 보이실 건데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방금 내가 커밋했던 메시지가 나오죠.
한 줄. 이렇게. 그리고 메인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메인에는 최초 등록이라고 했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하나 있을 거고, 지금은 피처 쪽에 가보시면은 최초 등록 위로 방금 뭐 컨트롤러 생성했던 이런 커밋 포인트가 하나 잡힐 겁니다. 그리고 커밋만 한 게 아니라 푸시까지 했잖아요. 그럼 원격 오리진 쪽에 가보시면 똑같이 피처 이게 생겼을 거예요. 맞나요? 네.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 커밋 앤 푸시 했어요? 아니요. 아, 커밋만? 오케이. 그럼 이걸 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GitHub 페이지를 가보시면 되겠죠. 자기 GitHub을 딱 가보시면 방금 내가 올린 그 피처라는 브랜치가 보이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자기 레파지토리를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왼쪽 상단에 메인이라고 브랜치가 나올 거고요. 걔를 딱 눌러보시면 자기가 방금 푸시했던 피처 뭐뭐뭐뭐 그게 보이시는지 보면 돼요. 이게 보이면 정상적으로 GitHub 리모트 레파지토리에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눌러보면 내가 방금 커밋했던 그 메시지가 나오겠죠, 아마도? 네. 저는 그게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최근 몇 분 전 뭐 이런 게 이제 좀 시키고, 이거를 잔디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 딱 눌러보면은 이게 커밋 포인트거든요, 다. 잔디 심기라 그래요, 개발자들은. 여기다 커밋을 얼마나 꼼꼼하게 많이 했냐, 일별로. 막 그런 거 놀이죠, 놀이. 놀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원격지까지 이제 올라간 거고, 여기가 몇 페이지죠? 19페이지. 19페이지 한 걸로 하고, 아니네요. 밑에까지 한 거네. 그죠? 여기. 깃에서 리모트로 푸시했고, 그 다음에 컴페어 앤 풀 리퀘스트 이런 걸 할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피처 브랜치로 뭔가 수정을 했고, 푸시해서 올려놓은 거고, 이제 메인 브랜치로 합치는 거를 PR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렇죠? 나머지는 예습을 좀 해서 오시면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역시 도커까지는 못 갔어요. 도커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 고맙습니다. 여기가